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법원 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제 모든 청춘을 바쳐 성공을 도왔던 전 남편은 제 얼굴에 대고 차가운 비웃음을 날리며 독이 든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 없이 너 혼자 뭘 하겠어. 길바닥에 나 앉아 흙이나 파먹고 살 팔자야. 알겠어. 불과 몇 분 전까지 제 남편이었던 남자 강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속삭이는 듯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악의와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는 만족스러운 듯 하하 소리 내어 크게 웃더니 그대로 몸을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법원 앞에 홀로 남겨진 제 눈앞으로 그가 빨간색 스포츠카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 안에는 그의 불륜 상대이자 젊고 아름다운 여자 최윤아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차 문이 열렸다 닫히고 굉음과 함께 차는 달려나갔습니다. 마치 제게 던지는 마지막 조롱처럼 그 차는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에게 헌신했던 10년의 세월과 함께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10년입니다. 한 여성의 인생에서 10년은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긴 시간입니다. 저는 그 10년을 오롯이 강태준이라는 남자, 한때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 남자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차가운 이혼, 서류 한 장과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모욕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위험 있는 법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죠. 제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강태준. 내가 어떻게 흙을 파먹고 사는지 보고 싶다고 했지. 소원대로 보여줄게. 하지만 결국 흙을 파먹게 될 사람은 아마 내가 아닐 거야. 무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째서 제가 전 남편에게 저런 모욕을 당하고만 있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를 아시려면 시간을 거슬러 10년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제 이름은 서윤서입니다. 제 이름 윤서는 진실되고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제 삶이 늘 이름처럼 아름답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성진건설 서진혁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남들과는 다른 세상, 화려함과 권력의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라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황금 세장 속에 갇힌 듯 답답함을 느꼈죠. 저는 평범한 삶, 가문이라는 두 글자에 좌우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그룹의 협력업체인 작은 회사에서 일하던 신입 건설 기사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건설 현장 시차를 갔다가 우연히 그를 만났죠.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 땀으로 흠뻑 젖은 낡은 셔츠를 입은 채 까맣게 그을린 피부와 의지로 가득 찬 눈빛을 가진 그에게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순박하고 성실했으며 성공에 대한 의지가 강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것이죠. 저는 그와 그의 가족에게 제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서울에 올라와 고군분투하는 고아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사는 대저택을 나와 작은 자취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오직 그와 함께하기 위해 두 손뿐인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온갖 방법으로 저를 막으려 하셨지만 결국 딸에 대한 사랑과 제 눈 속의 확고한 의지를 보시고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전히 그룹의 비밀 주주로 남아야 하며 이 모든 사실은 절대적인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가거라. 아버지는 비통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직접 부딪혀 보거라. 언젠가 네가 넘어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때는 돌아오너라. 이 집의 문은 언제나 너를 위해 열려 있을 것이다. 저희의 결혼식은 몇몇 친한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하고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손으로 선택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한 걸음 물러나 평범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남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태준 씨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하고 제가 배운 경영 지식을 활용해 뒤에서 조용히 그를 돕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기사에서 시작해 이제는 잘나가는 건설회사의 대표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좋은 집과 차를 소유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얻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며 칭송했죠. 하지만 모든 것을 손에 넣자 그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순박했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만하고 가부장적으로 변했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타고난 재능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남편의 성공에 기생하는 현실에 안주하는 아내일 뿐이었죠. 그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밖에서 다른 관계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젊고 아름다운 모델 최윤아와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도 제게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혼을 원했고 저를 낳고 쓸모없어진 물건처럼 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마침내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법원 앞에서도 그의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도 흐르지 않던 눈물이 혼자 택시에 앉아 창밖으로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자 뜨겁고 서러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배신한 남자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순진했던 믿음과 허무하게 낭비된 10년의 청춘이 서러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은 이내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평정심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빠, 저 윤서예요. 집에 돌아가도 될까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다정하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 문은 단 한 번도 너에게 잠긴 적이 없단다. 평범한 아내로서의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성진건설 서진혁 회장의 딸 서윤서가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연극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대본을 쓰고 결말을 결정할 연극이 말이죠. 과연 윤서는 이 굴욕적인 모욕에 어떻게 맞서게 될까요? 어떤 통쾌한 반전이 펼쳐질 것이며 오만한 그는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답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란 택시는 위험 있는 검은색 철제 대문을 지나 잘 닦인 아스팔트 길로 들어섰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하늘 높이 뻗은 푸른 농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죠. 그 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자 네오클래식 양식의 웅장한 하얀색 대저택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꿔진 넓은 정원 한가운데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저곳이 바로 제 진짜 집입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진실, 한때 진실하다고 믿었던 사랑 하나를 위해 제가 기꺼이 버렸던 세상. 저는 아무 짐도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저는 태준 씨가 원했던 그대로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초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가벼웠죠. 마치 지난 10년간 제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묵직한 원목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서진혁 회장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하셨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흐트러짐이 없으셨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또한 여전했죠. 아버지는 급하게 달려와 저를 안아주시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억누른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왔구나. 익숙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저는 문턱을 넘어 10년 만에 다시 밟는 화려한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도, 중앙홀에 걸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도, 벽에 걸린 값비싼 유화들도,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 넓은 집에는 아버지와 몇몇의 가사도우미 분들만 살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도 지난 10년간 외로우셨을 겁니다. 올라가서 쉬거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이 내 방은 다 정리해 두셨다. 모든 걸 예전 그대로 두었으니 저는 조용히 나선형 계단을 올랐습니다. 제 방은 2층에 있었습니다. 하얀색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슴 벅찬 익숙함이 밀려왔습니다. 소녀 시절부터 좋아했던 분홍색 공주풍 침대도, 창가에 놓인 하얀색 책상도, 로맨스 소설로 가득 찬 책장도, 아버지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먼 여행을 떠났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저에게 10년은 인생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의 희로애락과 배신의 고통이 담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곳의 시간은 마치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침대가에 앉아 부드러운 침대볼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애써 억눌렀던 모든 강인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얼굴을 파묻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낭비해버린 10년의 청춘을 위해, 짓밟힌 순수한 사랑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위해 울었습니다. 어느새 들어오셨는지 아버지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위로가 담긴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울어라, 딸아. 실컷 울어. 눈물이 과거의 모든 먼지를 씻어줄 게다. 다 울고 나면 더 강하게 일어서야 한다. 저는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때까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틀렸어요. 아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휴지를 뽑아 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셨습니다. 틀린 게 아니란다, 딸아. 넌 그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야. 사랑 자체에는 죄가 없어. 다만 내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었을 뿐이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고 이내 그분의 눈빛이 아주 엄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 과거는 지나갔어.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다. 이제 내게 한 가지 질문을 하마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해 주렴.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냐?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평범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조용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돌아올 준비가 되었느냐? 본래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었죠. 아버지는 제게 선택권을 주고 계셨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결정할 선택을요. 나도 이제 늙었다, 윤서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성진건설은 내 평생의 심혈을 기울인 곳이다. 하지만 나 혼자 영원히 짊어지고 갈 수는 없어.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나 이사진의 원로들에게 경영을 맡겼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결국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야. 이 그룹에는 진정한 주인이 필요하다. 우리 서씨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내게는 너 하나뿐이다. 나는 10년을 기다렸다. 네가 진실을 깨닫는 날을, 네가 준비되는 날을. 이제 때가 되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넓은 정원을 내다보셨습니다. 강태준, 그놈이 너더러 나를 떠나면 흙이나 파먹고 살 거라고 했다지.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시는지 몰라 깜짝 놀랐습니다. 나에겐 나만의 방법이 있단다.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내 복수를 해주진 않겠다. 그건 너무 시시한 짓이야. 최고의 복수는 내 원수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다. 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곳에 서는 것이지. 그가 고개를 아무리 쳐들어도 내 모습조차 볼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내 말 뜻을 알겠느냐.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마치 전류처럼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눈물이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더 잘 사는 것, 더 성공하는 것, 나를 버린 그에게 그가 없어도 나는 여전히 아니 그 이상으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마. 일주일 뒤 임시 이사회가 열릴 것이다. 네가 동의한다면 너는 그 자리에 성진건설의 새로운 회장 자격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만약 거절한다면 내 결정을 존중하겠다. 내가 가진 모든 지분을 팔고 우리 둘이 조용한 곳으로 가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자. 선택은 내게 달렸다. 딸아.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복잡한 생각에 잠겨 홀로 남았습니다. 가업을 잇고 회장이 된다는 것, 지금의 저에게는 너무나 거대하고 먼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이혼의 상처를 갓벗어난 제가 거대한 그룹을 이끌 힘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 태준 씨의 모욕적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 없이 너 혼자 흙이나 파먹고 살 팔자야. 아닙니다. 저는 그 저주가 현실이 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가 틀렸다는 것, 아주 처참하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겁니다.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 틀어박혀 그룹에 관한 모든 자료, 재무 보고서, 과거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샅샅이 읽었습니다. 10년간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대한 제국의 흐름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규모와 복잡함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경영에 대한 열정, 서씨 가문의 피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완전히 다른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소박한 원피스가 아닌 정교하게 재단된 검은색 여성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어놓은 이마와 날카롭게 화장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윤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진건설의 유일한 후계자 서윤서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그룹 본사의 대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이 사진의 모든 멤버, 부회장님들과 각 본부장님들이 이미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와 함께 이 회사를 일군 아버지뻘의 어른들이셨죠. 제가 아버지 곁에 나타나자 모두들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지난 10년간 저는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회장석으로 걸어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시 이사회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 인생에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성진건설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공식적으로 뒤로 물러나 다음 세대에게
이 횃불을 넘겨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사람, 제 뒤를 이어 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될 사람은 바로 제 유일한 딸 서윤서입니다. 회의실 전체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약간의 불만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저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공주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거친 비즈니스의 세계를 헤쳐나가야 하는 거대 그룹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가장 연장자이자 야심이 많았던 박 부회장님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윤서양을 회장직에 임명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너무 젊고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경영 경험도 부족합니다. 성진건설은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회사의 존폐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박 부회장님의 말은 매우 정중했지만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계셨죠.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제 딸이 아직 젊고 오랫동안 경영 일선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아이의 몸에는 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이 아이에게는 시련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큰 시련이 말이죠. 아버지는 옆에 서 있던 최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컴퓨터를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이 켜지자 아주 웅장하고 현대적인 신도시의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2년간 비밀리에 준비해온 프로젝트입니다. 총 투자 규모 1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블루스카이 시티 복합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1조 원. 그것은 어마어마한 액수였고 그룹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바로 우리의 새로운 회장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신뢰와 약간의 압박감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아이가 직접 입찰부터 주 시공사 선정, 그리고 프로젝트의 완공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 지휘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패가 이 아이의 회장 자리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도전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크고 공개적인 시험대 앞에서 더 이상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모든 이사진의 동의하에 끝났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성진건설의 회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 노련한 여우들의 의심과 거대한 프로젝트의 압박감,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 늘 도사리고 있는 음모와 함정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전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강태준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에게 그가 버린 여자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 운명적인 이사회 직후 서윤서라는 이름과 1조 원 규모의 블루스카이 시티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재계와 부동산 업계 전체에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고문 역할만 맡으셨습니다. 거대한 건설 제국의 모든 권력과 책임이 이제 온전히 제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새로운 자리에서의 첫 나날들은 제게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업무량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두꺼운 재무 보고서들. 하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새로운 에너지와 흥분을 느꼈죠. 제 피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경영인의 피가 마침내 타오를 기회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주한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과제는 바로 블루스카이 시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수년간 품어오신 비전과 전략이 담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었죠. 프로젝트 부지는 서울 서부의 수십만 평에 달하는 황금 입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최고의 땅이었죠. 블루스카이 시티는 최고급 아파트와 호숫가 빌라, 대형 쇼핑몰, 국제학교, 병원, 그리고 거대한 중앙공원과 호수까지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춘 도시 속의 또 다른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 신도시로 계획되었습니다. 총 투자금 1조 원.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성진건설의 독보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와 중요성 때문에 프로젝트의 주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습니다. 입찰 공고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자마자 제 사무실은 입찰 제안서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대기업부터 신흥 강자로 떠오른 민간 기업까지 건설업계의 모든 건물들이 이 거대한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블루스카이 시티의 주 시공사가 된다는 것은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명성과 능력을 증명하는 최고의 보증수표가 되어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장이자 입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저는 수십 개의 두꺼운 제안서를 읽고 분석하며 각 회사의 재무 능력, 시공 경험, 적용 기술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했습니다. 제 곁에는 비즈니스 세계의 노련한 여우들인 이사진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돕는 동시에 저를 감시하는 사람들이었죠. 저의 모든 결정은 그들의 현미경 아래에서 철저하게 분석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언론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신문에도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죠. 성진건설 신임 회장의 신상과 얼굴은 대중에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오직 서 회장이라는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죠. 이러한 신비주의는 한편으로는 제가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제가 세운 계획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숫자와 기술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두뇌들이 벌이는 팽팽한 심리전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 전쟁에 미친 듯이 뛰어든 사람들 중에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지만 동시에 가장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 강태준이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자리에서 첫 도전을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을 때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강태준은 인생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즉 그가 기생충이라 여겼던 아내를 버리고 이혼한 후 그는 마치 해방된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는 내연녀 최유나와의 관계를 공개하고 그녀를 화려한 파티에 데려가며 사업 파트너들에게 미래의 아내인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이 모범적인 남편인 척 연기할 필요도 없는 자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가 제게 던졌던 흙이나 파먹고 살라는 모욕은 단순히 화가 나서 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늘날 이룬 모든 것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는 맹목적인 믿음과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는 제가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었던 것들, 제가 아버지의 인맥을 교묘하게 소개해 주었던 사실들을 완전히 잊었거나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천재적인 경영인이며 족쇄를 풀고 하늘로 날아오를 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진건설의 1조 원 규모 블루스카이 시티 프로젝트 정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에게 그것은 기회였지만 강태준에게는 기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온 세상에, 특히 그의 전 부인에게 자신이 없어도 훨씬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완벽한 무대였죠. 1조.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탐욕으로 번뜩이는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이 입찰을 따내면 우리 회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거야. 나는 이 건설업계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거라고. 그의 내연녀 최윤아가 책상에 요염하게 걸터 앉아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자기 최고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전 와이프 꼴이 얼마나 우스워지겠어요. 내연녀의 말은 그의 오만함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전 직원에게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블루스카이 시티 프로젝트를 따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태준 씨의 회사는 어느 정도 명성을 얻긴 했지만 업계의 다른 거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작은 규모였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시공 경험, 재무 능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한 수 아래였죠. 냉정한 사업가라면 이런 대규모 입찰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것이 자살 행위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탐욕과 헛된 자존심이 그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도박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제가 소개해 주었던 인맥까지 동원해 프로젝트 내부 정보를 빼내려 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성진건설의 베일에 쌓인 신임 회장에게 접근해 뒷거래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와 최 변호사가 저를 둘러싼 비밀의 장막을 너무나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뒷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태준 씨는 무모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자신의 제안서를 더 그럴듯하게 꾸미고 재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은행에서 막대한 금액을 대출받았고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자산과 미래를 단 한 번의 도박에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둑판의 반대편에서 그가 경멸했던 전 부인인 제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의 회사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입찰 제안서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제가 쳐놓은 덫이 오만한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승패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블루스카이 시티라는 도박에 걸기로 한 강태준은 불나방처럼 전쟁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밤낮으로 회사에 머물며 팀원들과 함께 입찰 제안서를 완성하는데 매달렸습니다. 그는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발주처에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거절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서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이 판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성진건설 신임 회장의 정체였습니다. 비즈니스 세계, 특히 인맥이 실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설 및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그의 성격과 취향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엄청난 이점이 됩니다. 사적인 만남, 친밀한 식사 자리, 심지어 영향력 있는 사람의 소개 한마디가 1조 원짜리 입찰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었죠. 사교와 뒷거래에 자신 있던 태준 씨는 그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쌓아온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진건설과 거래했던 과거의 파트너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내부 정보를 알 법한 건설업계 고위 공무원들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심지어 성진건설 내부의 고위 직원들에게까지 접근을 시도했죠. 아, 김 부장님, 저 태준입니다. 그는 과거에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넸던 성진건설의 자재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죠? 조만간 한번 모시고 좋은 자리 만들어야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혹시 새로 오신 회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회장님 친인척이라는데 너무 베일에 쌓여 있어서요. 저희가 오래 같이 일한 사이 아닙니까? 혹시 힌트라도 좀 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이라고는 고개를 젓는 반응과 애매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네. 우리도 이메일로만 통보받았지 아직 아무도 직접 뵌 적이 없어. 서 회장님 따님이라는데 워낙 조용해서 언론에 나온 적도 없고 이거 완전 극비사항이야. 강 대표. 내가 함부로 입 놀렸다가 잘리기라도 하면 어떡해. 아버지와 최 변호사의 지휘 아래 성진, 건설의 정보 보안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1급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룹의 최고위층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든 직원은 엄청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된 정보보안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아주 작은 정보 유출이라도 발각되면 즉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안심하고 일하고 우리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제 정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태준 씨는 파고들수록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가 알아낸 것이라고는 모든 공식 문서에 언급된 단 하나의 이름, 서 회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 회장이 누구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신비로움은 그를 더욱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막강한 권력자와 싸우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성진건설의 입찰심사위원회 회의실에서 바로 그 유령인 저는 다른 위원들과 함께 각 회사의 입찰 제안서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회사 제안서가 화면에 올라왔을 때 제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때는 제 것이라고 여겼던 회사의 이름을, 한때는 제 남편이었던 남자의 익숙한 서명을 보자 씁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내 경영인의 냉철하고 침착한 판단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태준 씨의 제안서는 매우 훌륭하고 전문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는 야심찬 시공 계획과 겉보기에는 매우 탄탄한 재무 계획을 제시했고 가격 또한 매우 경쟁력 있게 써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아주 설득력 있는 제안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 있었고 그의 회사의 진짜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즉시 치명적인 약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시공 계획은 너무 야심찼습니다. 그가 보유한 기술자와 인부들의 실제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재무 계획은 탄탄해 보이지만 대부분이 대출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이고 변수가 많은 프로젝트에서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 있다는 가격은 사실 수익을 최대한 줄이고 심지어 초기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어떻게든 입찰을 따내기 위해 제시한 비현실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전문 건설사의 전략이 아닌 모든 것을 건 도박꾼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건은건설의 제안서는 제가 회의에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재무 및 실행 능력 측면에서 몇 가지 매우 큰 위험 요소가 보입니다. 심사팀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 한마디는 위원회의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로 인해 입찰 과정은 더욱 팽팽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비밀의 장막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고 오만한 그는 자신이 판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가 가장 경멸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인생을 건 도박에 온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간 이어진 팽팽한 서류 심사와 발표, 제안서, 방어의 과정이 끝나고 마침내 운명의 날, 블루스카이 시티 프로젝트의 입찰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습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누가 이 세기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영광의 주인공으로 호명될 것인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태주는 우리에 갇힌 호랑이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모두 쏟아부었고 모든 것을 이 판에 걸었습니다. 그는 희망에 부풀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기면 모든 것을 얻지만 지면 그의 회사는 즉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그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유나야, 뭐 소식 없어? 그는 정보를 캐내라는 임무를 맡긴 내연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아무 소식 없어요. 물어봤는데 오늘 오후 3시 정각에 그룹 홈페이지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게시된대요. 시간은 숨막힐 정도로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오후 3시. 성진건설의 홈페이지는 갑작스러운 접속자 폭주로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태준 씨는 겨우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굵은 빨